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선생님, 여기 촬영하면서 제 옆 눈으로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보여가지고 참 이게 생동감이 있다고 그러나 고양이와 함께하는 유튜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양이도 어느새 유튜브의 소중한 자산, 가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담은 문 열어놓고 이 안에 좀 들를까? 그러게요. 그러게도 한번 문 열어놓으면 여기까지 들어와요. 네. 그 고양이가 되게 조심성이 많은 걸로 저는 길러보진 않았지만 여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영물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겠죠, 선생님.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그럼.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면 고양이와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오죽하겠나 싶은데 사람들한테 정말 관계의 핵심이 있다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 정말 쉬운 건데도 그거 실천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그게 참 생각하면 쉬운데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싫어하는 거 안 해주면 되는데 그게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같지 않고 달라서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걸 하기가 다들 어려워하는 걸까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사람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짓을 자꾸 하는 이유. 짓궂게 굴면 재미잖아. 선생님도 지금 그 짓궂게 구시네. 짓궂잖아. 네. 근데 이제 그 싫어한다는 게 네. 그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정말로 그 싫어하는 걸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쾌락을 얻는 쾌감을 얻어. 네, 정말 짓궂은 개구장이. 그래. 예. 그러나 그걸 농담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으로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진심을 담아가지고 그걸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에서 치는 거네요. 돌려서. 그거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한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농담 같은 걸 섞어가지고 핵심적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숨겨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빨리 알아듣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지. 근데 알아듣지도 모르고 이렇게 빙 돌리는 이것만 이해를 하고 핑퐁 치듯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가 이제 유비무환. 그지? 네. 미리 산불 안 나도록 조심하면 산불이 안 나잖아요. 그 산불은 이렇게 하면 조심스럽게 하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속담에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각성하기 위해서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농담이든지 아니면 그런 속담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변두리로 도는 것 같지만은 핵심을 일러주려고 하는. 내가 한번 환자한테 그런 걸 해봤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제 환자로부터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짜집게 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로 되돌려 주잖아. 그걸 우리가 해석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되돌려 줬더니 반응이 어떻게 왔느냐면 우리 집에 소 안 키우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자기한테 주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는 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 그게 도달시키기 위해서 이제 변두리를 둘러가는 그게 반응한 거예요. 저도 상담을 하다가 아이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어머님이 원래 몇 살이냐 그랬더니 47살이래요. 그럼 아이는 몇 살이냐 그랬더니 17살이래요. 나는 어머님도 17살인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이라고. 참 그것처럼 서로 대화라는 것도 그러고 보면 내가 할 때 저쪽에서 하고 척 받을 수 있어야 대화지. 예, 상담이라는 걸 하다 보면 그럴 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돌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근기를 바라보고. 참 저번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우리 방어 기제 중에 최고의 선한 방어 기제가 유머다. 그리고 최악이 투사다. 남 탓하는 거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돌려서 넌지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유머를 활용한 알아듣도록 하는 방법인데 일부러 이것은 저 사람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우회적으로 해서 일깨우도록 하는 하나의 죽비로 때리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나는 저는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은 젊었을 때는 격투기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내 친구한테 편지 쓸 때도 이제 그 격투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 지금 세계 챔피언은 누구고 뭐 2위는 누구고 누구하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쓰니까 나를 모르는 자기 친구 있잖아. 자기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 그 친구하고 여름방학 때 대구로 같이 내려왔어. 나를 보더니 그 친구가 폭소를 하는 거야. 뭐냐면 내가 하도 그걸 쓰니까 내가 권투 선수인 줄 알았지. 근데 내가 격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내한테 이제 더 분석을 해보면 그런 뭐 분노가 있다든지 뭐 공격적인 그런 게 있겠지만은 겉으로 내가 이제 합리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사각의 링 위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 두들기는 거야. 근데 레슬링을 보면 그 정말 저렇게 두들겨 맞고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격렬하거든.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짜고 치는 거야.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발차기를 하려고 하면 피해 뿌리면 발차기 하는 사람이 떨어지잖아. 안 그러고 발차기 하면 자기 맞지는 않더라도 맞는 그 근방에 가니까 탁 넘어지는 거야. 내가 자주 보다 보니까 그거 딱 관찰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꾼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자꾸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이 달라진 게 뭐냐면 저렇게 해야 되겠고 서로 안 다치고 관중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자기 기술을 기술대로 표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내가 바뀐 적이 있고 한 번은 아들을 내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또 많이 댕겼어. 그러니까 명예가 그 천문학 하는 그놈 어릴 때 내가 데리고 그럼 뭐 과학자가 되려고 그래서 그런지 그것도 좋은 의심이 많아요. 궁금증이. 한참 김일이가 박치기를 해가지고 말이지 막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살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 국민적인 자존감을 좀 올려야 되잖아. 그럴 때 언제든지 불러서 박치기해서 넘어뜨리는 거는 서양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 이노키라고 키 큰 선수. 이제 그런 사람을 불러가 막 박치기를 해서 넘겨놓으면 우리 감정에 막 일본을 대리만족이 되잖아. 그렇게 박치기를 하는데 이제 저쪽에서는 뭘 막 숨겨가지고 막 이마에 탁 때리고 피가 막 나고. 저도 어릴 때 뭔 생각이 막 나네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은 좀 나는데 이거는 명예가 지가 하는 얘기야. 내가 소음을 주면서 저거 닦아오라니까 그랬대. 그 현미경으로 가서 보면 저게 진짜 편지 가짜인지 안 써있다고. 그래 자기가 그걸 가서 진짜로 진짜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일부러 소금을 가져갔을 리는 없고 했다면 신문지 같은 것 같은 건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합리적이라고 할까? 합리적 의심이요. 그런 궁금증이에요. 네네. 저게 정말로 필까? 그 이명현 선생님은 아예 과학자 될 씨앗을 그때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의 그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거 가짜다 이렇게 바라보다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처남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것처럼 보는 국민 즐겁고 본인들은 기술 있는 거 주고 괜찮다라고 생각한 게 참 똑같은 것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거는 시선을 한 번 본다고 딱 지키면 안 될 것 같아. 네. 그걸 오래도록 관찰해 보면서 그 진짜 본질적인 게 어떤 것일까. 권투도 내가 좋아했다고 그랬죠. 내가 제일 열광하는 게 누가 탁 때려서 KO 당하면 너무 열광하는. 네. 막 흥분돼. 그 주먹이 말이지. 근데 그걸 한참 관찰하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날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바뀌어. KO 시켜서 손을 버쩍이려 들어 올리는 그 사람이 눈에 떠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 그 이상한 변화지. 그렇네요. 저는 이 손든 사람을 보고 열광했는데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걱정이 돼. 저러다가 소위 박싱 펀칭이라고 해서 내 소감을 주는 게 있거든. 그런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관찰의 결과는 새로운 시선, 보다 깊은 시선. 선생님 말씀하셨던 잠수부가 됐네요. 잠수부가 돼서 이 현상 아래에 이제 본질적으로 양쪽을 다 바라보는 시선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건 내가 뭐를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갔다 오면은 독일을 갔다 왔다, 뭐 불란서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러면 대화 속에서 굉장히 아는 척을 하잖아. 자기가 갔다 왔으니까. 내가 가봤더니 말이야. 내가 봤으니까. 근데 그 봤다는 게 얼마 받겠어요? 2박 3일, 3박 4일. 그때 만난 몇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걸 일반화해서 독일을 다 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그 얘기야. 독일에 갔는데, 내가 유레일표소를 가지고 기차 타고 여행하는 게 있어요. 한 달, 값이 굉장히 그래요. 외국 사람한테만 파는 거예요. 그걸 부부가 사가지고 배낭 여행을 했어. 근데 이제, 야간 열차에 그 침대가 있어. 그걸 하자면 그거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 그거는 좌석을 받아야 돼. 그 이외에는 좌석 없이 그냥 들어가도 앉는 게 내 좌석이야. 자유석이군요. 근데 좌석을 받으려고 줄을 이래 서 있으니까 웬 덩치 큰 서양 사람이 내 앞에 딱 들어오더라고. 그 내가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이래 쳐다보니까 그 뭐 시비 걸었다가 매너만 되고 그러고 또 그거 뭐 한 사람 끼어든다고 해서 내가 표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가만히 있어서 실제는 겁이 나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딱 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표를 산다고 여군한테 이 얘기하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여군한테 뭐라고 이 얘기하는 거야. 그걸 잘 못 알아듣겠어. 뭐 불어로 했는지 독일어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내가 여군이 날 오라고 그래.
내 앞에 섰던 사람이 지금 표를 살려고 여기 있고 내가 그 뒤에 섰잖아요. 예, 근데 나를 오라 그래. 그렇게 예. 나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나한테 묻더라고. 예. 이 사람이 옆치기 했는가? 아. 그래서 내가 옆치기 했다. 예. 그랬더니 여분이 뒤에 가라.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얻은 게 뭐냐면은 직접 시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가만히 놔뒀다고 말이지. 여군한테 얘기해. 여군한테 얘기해서 이래 옆치기 한 사람한테 팔아도 되나? 그 얘기. 아, 뒤에 산 소리가. 네.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비 뛰어들면 둘이 싸우잖아. 그렇죠. 내 앞에 이승훈 선생이 들어오면 내하고 이승훈 선생이 네네네네.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예,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옆치기 했던 사람이 군말 없이 뒤에 갔었어. 네, 그 사람이 뭐 저항하거나 오. 반항하지 않고. 야, 독일 사람은 이렇구나. 이 생각을 했어. 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독일 얘기 나오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독일 사람은 다 그럴까? 내가 본 사람 얘기지. 네네. 그 본 사람이 독일을 대표하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 네. 대체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해서 독일을 안다, 뭐 영국을 안다 하지만은 대체로 그렇다고. 아, 네. 그러니까 본질을 알 때까지는 그게 몇 년 살아 네. 모를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근데 뭐 2, 3일 여행했다고 내가 독일을 다 한다, 영국을 다 한다. 그러니까 복싱 같은 것도 오래 보면 네, 그런 네. 정기가 생긴다. 그 얘기. 그러네요. 선생님이 해주시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감이 좀 오면서 저희 조카가 세계 여행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여행사 직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 그 나라 이렇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 말래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삼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 명동에 와서 이틀 구경하고 서울역 하루 구경하고 간 뒤에 대한민국은 이렇다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소리예요? 바로 내가 그 얘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조카가 그래서 그렇네. 우리가 뭐 싱가포르 간다고 해서 싱가포르 일부 지역에 이렇게 가서 제한된 사람을 만나고 싱가포르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심해야 되겠다. 그걸 했는데 선생님이 또 그 말씀 해주시니까 선생님 말씀 속에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것도 오래 들여다보고 잘 들여다보면 내가 그냥 슬쩍 바라보고 짧게 바라봤을 때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본질, 참된 의미, 내 인생에서 깨달아야 될 진리 같은 것들이 있으니 경솔하지 말고 신중하게 바라보고 잘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그냥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경험, 깨달은 식견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삶에서 필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오늘 쌤한테 들으면서 너랑 나랑 지혜교실은 또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